주술 회전 시즌3가 공개됐고 시작부터 제대로 들이친다. 미친 전투가 연속으로 터진다. 그러니 지금 숨 좀 쉬어둬라. 이 첫 투하는 눈 깜빡일 틈도 없다. 시즌은 이도리가 손에 묻은 피를 씻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 집엔 비누가 없었나 보지? 그는 그 손을 끝도 없이 문지른다. 어떤 악마놈이 뒤에서 찌르려 하지만 이 녀석은 그냥 20층 창문에서 인도 턱처럼 뛰어내린다. 사형 선고가 복구돼 유타에게 처형 대상으로 쫓기는 와중인데도 날아다니는 저주가 돌아와 유지를 납치해 건물 전체를 뚫고 머리를 내리꽂지만 공중에서 베어 쓰레기처럼 바닥에 떨어진다. 유지는 마지막 순간에 칼날을 붙잡아야 했는데 유타가 이미 그의 뇌를 다진 고기로 만들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면은 제닌 가문으로 전환되고 어떤 찌질이는 마키가 완전히 망가진 걸 보고 기뻐한다. 그는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들은 부서져도 싸다고 말한다. 반면에 그녀의 언니 마이는 그런 점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한다. 게다가 마키와 같은 마법 풍선을 가지고 있어 그녀 자리를 문제없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광대가 바로 나오야 제닌, 마키와 마이의 사촌이자 차기 제닌 가문 수장이다. 이 꼬맹이는 방에 들어와 마키 아버지는 딸들처럼 쓸모없다고 말하고 이자진이치는 얼굴이 망가졌으니 토지에게서 좀 배워야 한다고 떠든다. 그 짓 때문에 머리 셋이 바닥에 굴러갈 뻔한다. 그때 네 눈 달린 화석 같은 놈이 들어와 나오토가 죽었고 이제 셋이 함께 들었어야 할 유언을 읽겠다고 말한다. 나오야는 제닌 가문 27대 수장으로 지명된다. 그는 주술고전과 가문 금고에 보관된 모든 주구도 상속한다. 이자는 이제 자기가 조로라도 된 것처럼 세자로 검으로 싸울 준비가 되지만 실제로 쓰려면 지니치나 오이의 허락이 필요하다. 진짜 문제는 사토루 고조의 사망이 확정되면 토지 후시구로와의 계약이 이행되고 메구미가 새로운 제닌 가문 수장으로 맞이되어 모든 걸 상속한다는 점이다. 금발 꼬맹이는 얼어붙는다. 그건 어린 왕자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무작위 꼬마가 가문 수장이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친다. 보좌관은 메구미가 현재 스쿠나의 그릇을 찾는 임무 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오야는 이타도리를 죽이러 가고 겸사겸사 후식으로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도쿄는 어차피 완전한 혼돈이라 갑자기 죽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다. 그 후 계단에 앉아 우울한 이도리가 나오며 치유되지 않은 유일한 상처는 흑섬을 맞은 그곳뿐이라고 말한다. 아마 스쿠나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일 거다. 형제들을 죽인 자신을 미워하지 않느냐고 초소에게 묻지만 그는 사고였다는 걸 안다고 말하며 도시에서 가능한 한 많은 그물들을 퇴치하러 나선다. 그리고 마침내 시즌2가 끝났던 지점으로 돌아가 이도리가 괴물무리에게서 미친 듯이 달아난다. 그는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소름 끼치는 다람쥐 같은 놈이 붙잡으려 하지만 가슴에 양발을 꽂아 깨운다. 짝퉁 원피스 바다괴물도 달려들어 물려하지만 한 방을 맞고 칫솔도 안 써본 썩은 이빨이 산산조각 난다. 커다란 지렁이 같은 몸통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진다. 위에서는 외눈박이가 아까 유지의 발차기를 흉내내려다 주인공이 피하고 본격적인 파쿠르로 악마 종말을 피해 도망친다. 하지만 사실 이건 전부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함정이었고 초소가 단 한 발의 혈탄으로 그 괴물들을 한 번에 관통시키기 위함이었다. 그중 하나가 간신히 탈출해 뒤에서 초소를 덮치려 한다. 유지는 저녁은 보장됐고 포도주스 평생치도 벌었다고 말한다. 한편 사령태아는 유지가 정말로 주력 제어를 향상시켜 완전한 전쟁신이 됐다고 인정한다. 그때 갑자기 나오야가 나타나 아직도 도착 안 했다며 메구미가 느리다고 말한다. 그는 고조의 보호를 잃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왜 도망치지 않고 이도리가 이런 소란을 피우는지 묻는다. 초소는 그 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수상한 금발은 자신은 메구미와의 일만 정리하고 싶을 뿐이고 그들에게는 관심 없으니 방해 못하게 스쿠나의 그릇다리만 부러뜨리겠다고 말한다. 그는 이도리 바로 옆에 나타나 입에 팔꿈치를 꽂고 곧바로 다리 쓸기를 이어간다. 형은 분노에 차 돌진하지만 팔그의 64장 짝퉁 같은 콤보를 맞고 농락당한다. 거의 강한 오른손을 적중시킬 뻔하지만 나오야는 너무 빨라 둘을 동시에 피한다. 그는 기대보다 낫다며 속도를 조금 올려 진짜 실력을 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셋 모두 사토루 고조보다도 무거운 불길한 기운을 느낀다. 놀란 유타가 주인공이 혼자가 아니라며 각자가 이타도리에게 무슨 관계인지 묻는다. 나오야는 이미 손을 들어 올리며 진정하라며 같은 편이라고 말한다. 유지는 즉시
이자가 자신을 처형하러 온 오카치야라는 걸 알아차린다. 고조와 같은 특급 주술사다. 나오야는 자신이 마키의 사촌이며 처형 임무를 받았지만 그 일을 기꺼이 전부 유타에게 떠넘긴다고 설명한다. 이제 초소는 더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금발 바퀴벌레를 도망쳐 따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두 형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유지가 도망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성광의 아들에게 쫓기기 시작한다. 초소는 오카츠의 길을 막으려 하지만 성가신 나오야가 나타나 모든 걸 망친다. 그는 이 혈조술은 관통철만 빼면 그다지 무섭지 않다며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초소는 이 멍청이가 정말 자기 동생을 건드리고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현재로 되돌아오면 이타도리는 이미 유타에게 완전히 몰린 상태다. 주술사는 너무 빨라 공격이 보이지도 않지만 유지는 마지막 순간마다 모두 피해낸다. 그러다 유타가 공격에 주력을 쏟아붓고 주인공을 날려버린다. 그는 자신의 주력이 고조보다도 더 크다고 밝히지만 고조는 유관을 사용해 거의 주력을 쓰지 않고 술식을 발동한다. 독서를 마친 뒤 그는 다시 유지의 몸을 베어버리려 든다. 유지는 절친을 떠올리며 주술사가 강할수록 주력을 잃기 더 어렵다고 말하던 걸 기억해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전까지는 공격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유타의 경우 힘이 넘쳐 흘러 작은 긁힘 하나로도 유지의 장기를 모두 갈아버릴 수 있다. 유지는 아직 죽을 수 없다며 다시 풀파쿠르 모드로 도망친다. 저주받은 칼로 방어 술식을 쓰려 하지만 그걸로 훈련한 적이 없어 유타 같은 괴물에겐 통할 리가 없다. 유타는 아이가 칼에 너무 신경 쓴다며 무릎을 그대로 유지에 급소에 꽂아 넣어 가문을 통째로 지을 뻔한다. 칼은 산산조각 나고 유지는 엉덩이에 스치는 상처를 입지만 순식간에 유타의 검을 반으로 부러뜨린다. 고조 사토루의 제자답다. 유지는 그저 작은 상처라고 말한다. 이제 둘 다 무장 해제됐으니 싸움은 대등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유타의 한정에 걸려 시키가미에게 구속당한다. 라는 너무 강해 주인공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부러진 검인데도 유타는 그 칼날을 이도리의 심장에 꽂아 놓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부 중 가장 강한 저주가 깨어날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짝퉁, 미나토 나마카지라 불릴 금발은 초소를 두들겨 패며 숨도 못 쉬게 한다. 혈조술사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상대 술식을 파악할 틈도 없고 젖은 쓰레기 봉투처럼 벽에 내던져진다. 나오야는 이자가 뭐길래 그걸 버티냐고 묻고 초소는 자신이 9형제 중 맞이라고 말한다. 당연히 금발이 알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다. 갑자기 금발 광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지의 트릭을 따라한 거다. 너무 빨라 보이지 않는다. 초소는 조금씩 움직임을 맞추려 하지만 복부에 기습 찌르기를 맞고도 흐는 정민으로 간신히 산다. 그는 눈 근육에 힘을 몰아넣어 동체 시력을 끌어올리지만 나오야는 이미 반격을 예상한 동작으로 공격해온다. 하지만 단순 출혈을 멈추는 건 혈조술이 전부인 놈에겐 문제도 아니다. 나오야는 숨겨둔 무기를 쓴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그러면 주술사 단톡에서 웃음거리가 된다고 한다. 물론 초소가 누구에게 말할 만큼 오래 살 것도 아니라고 덧붙인다. 이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형제들을 사랑하지만 다른 한쪽은 썩은 영혼 바닥에서부터 형제들을 증오한다. 그때 갑자기 형은 피의 쓰나미를 불러 나오야를 방심시킨다.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도 초소가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소 같은 사령태아는 주력을 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실혈로 죽지 않는다. 금발 꼬맹이는 관통 혈탄을 하나라도 맞으면 채처럼 될 테니 전부 피해야 한다. 하지만 다리가 점점 무거워진다. 초소가 옷에 튄 피를 굳혀버렸기 때문이다. 초소는 이제 진짜 체크메이트라고 말한다. 나오야는 그건 모르겠다고 한다. 그는 모든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슬로모션처럼 볼 수 있어 작고 치명적인 피방울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거다. 그가 이해 못하는 건 왜 아직 발사하지 않느냐는 것. 사실 이건 초소가 자기 술식과 150년 동안 싸운 끝에 개발한 특수 공격이다. 그의 슈퍼노바가 사방에서 폭발하며 나오야를 완전히 가두어 도망갈 곳을 없앤다. 초소는 금발 광대를 헝겊인형처럼 만들고 끝장을 내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유타가 나타나 이도리의 시체를 끌고 오며 한 방을 꽂아 초소에게 블루 스크린을 띄운다.
그 순간 나오야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딸기 주스를 토한다. 초소의 괴물 같은 피가 자기 피와 섞이자 몸이 전부 거부하기 때문이다. 유타는 역주술로 치유해줄까 묻고 대신 이도리의 죽음을 상구에 보고하라고 한다. 갑자기 주인공은 자신이 태어날 때의 기억을 본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 여자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말한다. 그 여자는 그쪽이고 진짜는 이미 죽었다고. 그때 이도리의 엄마가 나타나 무슨 헛소리냐고 묻는다. 하지만 사실 그건 켄자쿠가 그녀의 몸을 조종하는 거다. 몇 시간 뒤 이타도리는 깨어나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유타가 정말 안 죽어서 안도한 얼굴인 걸 본다. 유타는 몇 달 전 고조 본인이 직접 무슨 일 생기면 이도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연극을 해야 했고 유지가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고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유타는 여자 문제로 드라마가 있나 했는데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짝퉁 카카시는 유지 이도리를 특별히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유타차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를 고용해 이도리를 지옥으로 보내려던 자들도 멍청하진 않다. 집행자로 인정받기 전 아이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구속 서약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가볍게 죽인 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역주술을 써 다시 살려야 했다. 하지만 이도리가 가짜 죽음을 연출한 건 이미 두 번째다. 그러니 진실이 들통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때 메구미가 나타나 결계가 약해졌고 얼굴만 안 보이면 문제없다며 유지를 학교로 데려가려 한다. 이도리는 아무 일도 없던 척 하지 말라며 자신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메구미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그게 쉽게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저지른 일을 만회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거다. 그는 노로시 카무가 주술사 처형 게임 컬링 게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후시구로의 여동생도 그 학살에 끌려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빌려달라고 이도리에게 빈다. 이 컬링 게임은 켄자쿠가 국가 단위로 주력을 조작해 변형을 통해 인류 진화를 강제하는 계획이다. 이도리는 유타에게 수쿠나가 메구미에게 뭔가 흉계를 꾸미는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시부야에서 한 번에 손가락 10개를 먹게 해서 몸을 빼앗으려 했을 거라고. 이제 안에 손가락이 15개나 있다며 다시 통제당하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 탕겐에게 연락해 켄자쿠가 고조를 봉인한 저주 루빅 큐브를 열어야 한다. 메구미는 유키츠쿠모도 그 미친 계획을 짠 뒤 상구를 피하려 학교에 숨어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탕겐을 찾으려면 10,000개 중 하나의 문을 골라야 한다는 것. 이도리는 노바라가 어떻게 됐는지 묻지만 메구미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저승팀과 계약했음을 알게 된다. 그때 초소가 나타나 은폐장막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둘은 그가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다는데 놀란다. 그는 사령태아에서 수쿠나의 손가락을 훔쳤을 때 마히토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쓰자고 한다. 그들은 캬바레 방으로 향하고 완전히 망가진 마키를 발견한다. 유키는 역주술로 간신히 살렸다고 말한다. 초소는 결계를 우회하는 계획을 설명한다. 별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 주술고전의 추구와 형제들의 유해가 있는 금고가 있어 그걸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다. 훌륭한 계획이다. 아무도 이 괴짜의 정체를 모른다. 이도리가 형 같은 존재라고 말하자 초소는 기쁨에 거의 쓰러질 뻔한다. 형이 추적한 문을 열고 별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탄다. 새하얀 방에 도착하자 유지는 천국에 온 줄 알지만 사실 공간에 거부당한 거다. 떠나려는 순간 탕겐이 나타나 벌써 가느냐고 묻는다. 그는 제닌 가문의 아들 미카자네의 후손 사령 태아의 태아 수쿠나의 그릇을 만나 반갑다고 말한다. 유키에게 인사도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진짜 애니 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다. 애니로 돈 버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 좋아하는 애니로 매달 수천 달러를 버는 게 가능하다. 내 채널만으로도 올해 이미 10만 달러를 벌었고 집에서도 해변에서도 호텔 수영장에서도 작업했다. 최고인 건 좋아하는 애니로 영상을 만든다는 거다. 지금 이 영상 설명란에 투자 없이 유튜브 애니 채널을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영상을 준비해뒀다. 조회수도 벌고 큰 돈도 벌 수 있다. 게다가 애니 세계관처럼 설명해서 고블린도 이해할 수 있다.
설명란 링크를 눌러 지금 보러 가라. 오래 안 남겨둘 거다. 나중에 울지 말고